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요즘 그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혼하실지 모르실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카메라에 신부 얼굴 아예 들이대면서 요즘 또 그리고 인터뷰인가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라오스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이제 들리죠. 이제는 다문화 결혼이 이제는 거의 뭐 현실화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는 뭐 베트남 신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제가 많은 게 중국 신부, 이젠 베트남 신부, 라오스 신부, 조금 이제 소수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렇죠. 그리고 뭐 키르기스탄도 있을라나? 그냥 뭐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다 원래. 그리고 또 옛날에 누가 뭐 국경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우리 민족이라는 것도 교과서가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민족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옛날에 태어났는데 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이게 우리나라다 이런 거를 누가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옆에서 침공하면 그냥 싸우기 바빴고, 누군가가 더 야 세금 내, 내가 지켜줄게,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 나라가 되는 거고, 지도 보면서 살았던 시대가 뭐 최근 아니겠어요? 최근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과거는 승자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뭔가 정복한 사람들의 쓴 글자로 우리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나 뭐 이게 뭐 국가주의 뭐 이런 게 하면서 전쟁 문제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되게 부각이 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교육을 시키고 현대화된 어떤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민족이든 무슨 뭐 게르만족이든 이렇게 아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그 세력이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은 주장하지 못하는 시대까지 왔다. 급격하게 바뀌었고, 이제는 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불만인 사람들이 딱 있죠. 불만인 세력들이 있죠. 나이 많아지는 여자들은 매매혼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결혼을 하는 그런 남자들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합니다. 매매혼은 하러 동남아를 갔냐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 가지 딱 베네핏이 있어요. 적어도 외국 와이프가요, 이 한국 남자를 죽여서 생명보험을 갈취해 가려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첫 번째 베네핏, 오히려 당하면 당했지.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 생명보험 들게 합니다. 이렇게 그 동남아 여자들, 그리고 동남아 여자를 죽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한국 남자가 가해자가 되면 됐지, 외국 여자가 가해자가 돼서 한국 남자를 독살하거나 차에 치여 죽여서 보험금을 탈취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베네핏이 있고, 두 번째 베네핏은 뭐냐면, 한국에서 더 이상 한국 여자들이 결혼 안 해주니까 지금 남자들이 다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처음부터 독신주의자로 주장하지 않아도 연애를 안 해주니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몇십 년이 지난 한국 남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연애하는 법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가 결과적으로는 동남아 결혼 아닙니까? 네. 그걸 너무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결혼해주면 되잖아요. 자기 결혼 안 해준다니까,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를 자기의 능력을 일단 객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거의 드라마 수준에 맞추죠. 그래서 백마탄 왕자 수준으로 그 남자들을 선택을 하려고 자꾸 그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지금 다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늙어가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50대까지 수천여인 여자도 꽤 많을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여자는 수천여가 많고, 종교가 없는 여자 중에서는 뭐 진짜 오빠들하고 날씬하게 놀다가 그때 이제 검사 아들도 만나고, 뭐 재벌집 아들도 만나고, 경찰청장 아들도 만나고, 뭐 그게 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나 그런 오빠 만났어라고. 젊고 어렸을 때 그 여자 하룻밤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멋있게, 말도 멋있게 하고, 뭐 좋은 거 다 해줬겠죠. 뭐 같이 골프도 치러 여행도 가고, 뭐 명품도 사주고, 모든 것들 다 해줬는데 결국에 걔는 뭐 몇 개월 사귀면 또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섹스는 한 3개월 하면 지겨워집니다. 재미없어요. 한 여자랑은 자꾸 또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고, 또 매력적인 여자들이 자꾸 이제 미성년에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15살짜리가 어느새 21살이 돼서 여성스러움 풍기고, 자기 주변에서. 그러면 자기가 만났던 21살 때부터 만났던 여자가 어느새 30대가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또 21살한테 눈이 가고, 안타깝지만 남자의 그 DNA, 젊은 여자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잘난 남자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여자를 경험하고 항상 수많은 여자를 건드리고 사는데, 돈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이게 돈이 좀 부족하고 외모가 좀 부족하다 보면
진짜 한 명과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특히 시골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시골에서 좀 뭔가 제대로 된 근대화된 교육을 또 못 받는, 우리가 교육 시설은 아무리 잘 돼 있다 그래도요,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요즘 관심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제 딸도 제가 공부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크게 관심 없어요. 얘가 공부를 하든 말든.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도 문제야. 학부모들이 별지랄을 다 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빨리 졸업이나 해, 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중에 또 미친 학부모들은 또 선생 아주 목을 조르죠. 그냥 전화로 무슨 하인 부르듯이 그런 미친 년들도 있습니다. 미친 놈들도 있고. 지금의 그런 교육 시스템도 뭐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더 관심 못 써질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사고가 안 터지니까. 그나마 거기까지 가는 것도 도시 사람들 얘기고, 그 수입도 좀 안정돼 있고 외모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정도로 뭐 하나가 되게 월등한 사람들 얘기고,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누가 연결도 안 시켜줘서 나이가 벌써 45세, 50세까지 간 남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 여자는 만나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만나주질 않아요. 한국 여자는 한 달 수익이 얼마냐, 어느 회사 다니냐, 집은 가지고 있냐, 점수제. 그러다가 나이가 40 되면 안 찾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조금 못 사는 나라 가면 거기서 선택의 기회는 한 번 있더라. 그 나라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한국 남자를 받아주진 않지만 적어도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 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물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통한다고 말을 서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서로 말이 안 통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 자체, 서로 만남의 어떤 그 충돌 자체가 인생의 즐거움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차라리 즐기시는 게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그나마 무시 좀 덜 당하고. 한국 여자들, 한국 남자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혼하는 순간 완전히 한국 남자는 많이 불쌍해지는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 남자들 중에 그래도 나이 40대 넘어간 사람들의 한 번의 기회는 있더라. 자, 그럼 남자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40대가 넘는 여자들은, 일본은 이제 뭐 우리보다 잘 산다고, 경제적 규모는 훨씬 큰데도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무시하죠. 이제 못 사는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이 굉장히 잘 삽니다. 나라가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아닌데. 요즘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 많이 해요. 이제 그 어떤 국격이 비슷해지고, 특히 드라마의 환상이,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아파졌지만 한국 남자는 그거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어지간히 좀 멋을 낼 줄 알면 오히려 해외에서 곽강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젊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런 드라마적인, 외국 여자가 한국 타고 오자마자 너무 놀라는 게 인천공항 보고 가서 쇼크를 먹잖아요. 드라마에 있는 남자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굉장히 쇼크 먹습니다. 제 와이프도 드라마 많이 봤겠죠. 한국 드라마. 저랑 같이 이제 한국에 딱 오는 순간 너무 쇼크를 먹는 거죠. 드라마에 있는 남자들 어디 있냐 도대체. 그래서 드라마 있잖아. 이제 그래.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에 한국 남자들 많이 있잖아.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들이 한국 남자가 아니라 드라마 속에 사는 남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 여자들도 다 눈이 있고 뭐 어쩌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크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적당히 자기도 포기하고 한국 남자랑 만나는 거죠. 가장 안 되는 케이스가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 해외 중매 사이트들 그런 거 제가 보니까 올 때부터 이렇게 막 거만하게 오는 한국 남자들이 제일 힘들다. 야, 나 여자,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매매원 같은 느낌인 거죠. 나는 내가 나이 비록 50이 넘었지만 나 한국에서 먹어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20대 초반 애들 아니면 안 만나. 내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까지 와서 내가 여자 고르러 왔는데 나 20대 후반 여자도 안 만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만족을 못하죠. 뭐 시골에서 촌스럽게 보일 텐데 누가 봐도 그거를 자기가 이제 보석을 찾아서, 그런 여자 중에서도 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석이라고 그러죠. 원석을 자기가 잘 깎아서 예쁜 옷 입혀주고 보석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처음부터 보석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해외 시골에 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석은 있다. 원석을 찾을 수 있는 돈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남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자 메이크업 하는 법, 그 다음에 여자 옷 같은 거, 여자 가방들.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진 않더라 그래도 여자를 자기가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좀 지식을 좀 쌓아놓으면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커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
그런 걸 완벽하게 다 할 줄 있는 여자는요, 해외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 좀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요? 돈도 자기가 몸 팔아서 돈도 많고 한 달에 뭐 이쁜 애들은 해외에서도 이쁜 건데 그 나라에서도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돈 많은 애들도 이미 걔를 돈 주고 사서 즐기는 거고, 한국 사람도 가가지고 걔한테 돈을 뭐 막 주면서 걔를 젊을 때 걔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쪽쪽 빨아먹는 건데, 걔는 좋은 거 다 알아요. 걔도 명품 다 압니다. 해외에 있는 여자들도. 그런 우리가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환상의 여자가 해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뭐 유튜브에 보니까 되게 세련되고 예쁜 그런 뭐 베트남 여자들 얼굴 하얗게 생겨가지고, 저도 베트남에 제가 2년 이상 살았다니까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우리 상상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자기가 이쁜 줄도 몰라야 되고, 걔가 되게 세련되게 옷을 입는데 그냥 입었더니 세련되네. 그런 거 없죠. 다 명품 화장품 바르고 명품 걸치고 명품 가방 걸치고, 자기를 꾸미는 애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데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애를 잡는 거고, 본인은 이제 고리타분해. 남의 말 듣기도 싫어. 나만의 연애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 난 다 할 수 있다니까 하면서 여자를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걔네들이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원숭이처럼 보이겠지. 그냥 촌스럽게 보이고. 근데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강아지도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만들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못 만듭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하면서 해외 연애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국제 결혼 연결하는 데 가면 다 만들어 줄 줄 알고, 진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매매혼처럼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야, 나 돈 얼마 2천만 원 냈잖아. 나 될 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가는 남자도 있을 것이다. 한국 남자가 다 착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은 굉장히 그 못된 마인드와 진짜 성적으로만 그걸 밝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되게 순진한 남자도 있을 거고, 또 외국 여도 마찬가지예요. 순진하게 생겨도 되게 못된 여자가 있을 거고, 그거에서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전 2번이나 했잖아요. 느껴보니까 외모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만 안 이쁜 여자랑 만나서 평생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못난 여자가 내 앞에서 더 못난 짓을 했을 때 난 그건 못 견딜 것 같아. 차라리 뭐 하나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는 여자가 못된 짓을 하면 내가 참을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잘 참고 있습니다, 저. 잘 참아요. 물론 이제 그런 제가 인생을 또 많이 역경을 겪다 보니까 참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게 있어서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참는다고 또 답이 다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되게 제 성격이 되게 좀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되게 성격이 나빠졌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나 개 같은 성격인가를 한번 가르쳐 주면 상대방이 정말로 얘는 개구나 해서 안 건드린 영역이 생겨요. 그거를 다 참으면 참을수록 이쪽이 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또 자기 불만이 있을 거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막아내려면 내가 좀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광질이라 그러는데 미친 짓을 합니다, 제 성격상. 그래서 억제하는 거죠. 우리가 그잖아요. 핵공격,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이쪽이 핵폭탄 갖고 있다고 전쟁은 안 일으키잖아요. 왜냐면 같이 죽는 걸 아니까. 근데 내가 핵폭탄이 없다라는 걸 들키는 순간 진짜로 잡아먹힌다니까요. 이런 관계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남녀 관계도 그런 게 필요하더라. 처음에 아무리 죽자 사자 사랑하고, 그거는 아주 어릴 때 얘기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자가 점점 난폭해집니다. 애를 낳으면 더 그렇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남자의 약점들 찾기 시작해요. 그때도 자기를 지키려면 내가 나의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성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짓고, 이런 게 지금의 그 시골 남자들, 결혼을 못해, 아니면 서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느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연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귀엽고 이쁘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 또는 내가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랑 이거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뭐 인생에 한번 내가 아까처럼 기회가 있어서 외국 나가서 할 기회는 있다고 치지만, 그래서 그 3일 만에 선택하는 여자 중에 한 명을 인생의 내 반려자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은 맞아요. 저는 그 국제결혼의 그 중매에 대해서, 그런 사이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아무런 해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그런 기회라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은 하지만, 인생의 50년을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줘야 될 여자를 3일 또는 4일, 뭐 길게는 5일 안에 초이스로 만난다? 그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이 통해도 모르는데, 말이 통해도 10년을 같이 있어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는 여자를 5일 안에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건 돈이 아까워서 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런 선택만큼 미련한 게 없고, 그런 경험을 한번 갖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는 찬성. 근데 뭐 진짜로 3일 만에 마음이 급해서, 누가 같이 간 5명 중에서 4명이 됐으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내 신세가 외국의 시골애한테도 초이스를 못 받는 존재구나 해서 갑자기 그나마 뭐 괜찮으니까 얘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도 좀 위험. 그리고 자신의 소양도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술도 좀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좀 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외국 여자들도 물어보는 게, 남자 술 마시냐 담배 피는 거 물어본다잖아요. 얼굴은 괜찮은데, 그나마 늙어도 괜찮고 아저씨여도 괜찮은데 술 담배 하는 사람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자신을 좀 준비시키고 좀 세련되게 하면 그 외국애 중에 괜찮은 애도 눈이 있는 거예요. 그날 5명의 남자들이 갔는데 그 중에 어쨌거나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뭔가 좀 예쁘고 잘생긴 거에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여자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여자는 그 첫 번째 남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선택을 받는, 그렇게 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좀 고지식한 마인드도 좀 없애야 되고,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고, 자신의 오픈마인드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좀 훈련이 필요한데, 그 자신이 고지식하다는 걸 가서 굳이 어필해서, 여자가 동물도 아닌데, 강아지도 아닌데, 넌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고, 이런 여자는 안 되고, 뭐 그런 여자가 세상에 없죠. 그나마 확률이 있는 게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순수하다 정도, 순진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순진하다 정도. 순진한 애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한국 오면 한 5년만 지나봐요. 결국엔 야수가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본성이 좀 착한 애들도 있다. 좀 덜 배울수록 좀 착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자가 똑똑해서 더 좋냐 안 좋냐는 저는 그거는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은, 똑똑해서 막 나대는 여자보다는 차라리 내 말만 믿고 따라주는 여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여자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본인의 어떤 학력 수준이 뭐 컴플렉스라서 자신보다 똑똑한 여자를 찾는 남자도 있을 거예요. 뭐 외모는 기본이고. 근데 여자가 똑똑해지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옛날 직원들 때도 여자 직원은 되게 좀 두려워했어요. 정말 애사심이 솔직히 좀 없는 편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여자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야망은 없는데 하여튼 조금 이쁘장한 애들, 제가 웨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쁘장한 직원들을 뒀을 거 아닙니까? 이게 컨트롤이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고민도 하지만, 또 고민을 너무 안 한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뭐 내가 연애할 거야 뭐 그런 고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루 만나고 땡인데. 근데 이 결혼은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히 애까지 낳아버리면 아주 엉망진창이 된다. 제주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다가 여자가 소송 걸고요. 애가 둘인데 하나씩 뛰어갔습니다. 베트남 여자 쫓아냈어요. 남자가 도둑년으로 몰았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전화인데, 형님 제가 그년 도둑년으로 몰아서 쫓아냈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가 먼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니, 남자 쪽 주장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본인들도 본인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베트남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면 남자랑 이혼할 때 뺏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도 이제 약이 올 만큼 모르니까 내 물건 중에 뭘 훔쳐갖고 도둑년으로 몰았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제 애는 하나 가져갔다. 남자애는 기르고 있어요. 참 이런 것도 옆에서 듣지만, 그런 비극이 되기 전에, 그러면 한국 여자였으면 더 심하게 되겠죠. 평생 양육비까지 줘야 되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이 TV 프로그램 보니까 남자한테 얼마 뜬다까지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부자도 200만 원밖에 못 든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더라고. 돈 다 계산하고. 그게 여자입니다. 애가 마치 남자의 재산을 뺏기 위한 도구가 되고, 어차피 뭐 해외 여자라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다 있으니까 다 물어봅니다. 다. 자, 결혼이 그만큼 위험한 가정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나의 자식을 낳겠다 하는 분들은 한국 여자가 워낙에 이제 안 찾아주니까 해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하고, 또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에 나가서 찾아보시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착한 여자를 좀 찾는 것이 덜 위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고지식감을 좀 내려놓고 여자의 패션 관심 좀 가지시고 여자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게 원석을 찾는 연습, 그리고 여자를 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만들까에 대한 거, 본성이 좀 착한 여자들은 그거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촌스러웠던 원석을 조금 그나마 한국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시면 본인이 처음에 원했던 그 여자는 없지만 비슷한 여자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